김지은은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지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너 미쳤어? 그 여자랑 같이 산다고? 당장 헤어져. 그 순간 지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격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28살,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서울로 왔다.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야근을 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다. 그런데 6개월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난 민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30살, 같은 회사 선배로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다. 처음 만난 날, 민지는 지은의 코드를 보며 이 부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곧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고 퇴근 후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놨다. 집이 가난해서 항상 동생들 먼저 챙기고 나중에 먹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남자를 만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길 바래요. 민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가족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끌린 적이 없었다. 항상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마감 후 민지가 지은을 집으로 초대했다. 오늘은 피곤할 텐데 같이 영화 볼래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민지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따뜻했다. 영화를 보다가 민지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지 언니, 이게 뭐예요? 민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 그날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지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지은의 집을 방문했다. 우연히 민지의 물건을 발견하고 둘의 관계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추궁했다. 너 그 여자랑 사귀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치려는 거냐? 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날 어머니는 지은에게 얼터메이텀을 줬다. 민지랑 헤어지지 않으면 집안에서 버린다. 너 때문에 동생들 결혼도 못해? 지은은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엄마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민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아, 같이 이겨내자. 나도 가족한테 말할게.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실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지은의 월급이 가족의 생계였다. 만약 그녀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족을 파괴할 터였다. 지은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피했다. 민지는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지은은 잠시 떨어져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주말 지은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말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동생 지훈은 화를 냈다. 누나 때문에 내가 결혼 못하면 어쩌라고. 사람들 입방아에 올라서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에게 헤어지자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서울 도착 후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민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울며 협박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민지 언니랑 사귄대. 지은은 출근이 두려워졌다. 민지는 강했다. 우리가 왜 숨겨? 솔직하게 살아.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매일 밤, 지은은 그 딜레마에 괴로워했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시작부터 위태로웠다.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지은아, 제발 돌아와. 내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지은은 매번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회사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프로젝트 팀장인 민지가 지은을 특별히 챙기는 게 눈에 띄었다. 동료 수진이 지은에게 물었다. 너희 둘이 특별한 사이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곧 소문이 퍼졌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해졌다. 상사가 민지를 불러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문제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활동가.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받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어. 그 후로 남자랑 데이트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학교 때 친구를 좋아했지만 말 못했어.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관계를 깊게 했다. 주말에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나중에 결혼식 올려? 해외에서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앤이 강했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 지훈이 서울로 올라왔다. 누나, 엄마가 아프셔. 병원에 입원했어. 지은은 충격받아 고향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었다. 병상에서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 아버지 일자리도 잃을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엄마.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다. 누나, 그만해. 남자 소개해줄게. 결혼하면 다 해결돼. 지은은 화가 났지만 가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지에게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는 내 가족을 도와주자. 내가 돈 보낼게.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그건 안 돼. 내 문제야.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싸웠다. 민지는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아? 우리가 함께잖아. 지은은 너는 이해 못해. 내 집은 부자지만 우리 집은 달라.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을 안았다. 다음 날 민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을 만나 저 동성애자예요. 지은 씨랑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헤어져.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민지는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 라고 쫓아냈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나 이제 갈 데 없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가족의 압력을 받게 됐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옛 친구 혜진이 지은에게 너 그런 사람이었어? 실망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버텼다. 민지가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지은은 야근을 늘려 돈을 벌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뤘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상사가 민지 씨 때문에 집중 못한 거 아니야? 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사표를 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경제적 압력까지 더해졌다. 민지의 실직은 그들의 관계에 큰 타격을 줬다. 민지는 집에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인터뷰에서 전 회사에서 왜 그만뒀어요? 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없었다.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버틸게.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내 동생 결혼식 준비해야 해. 지훈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초대받았지만 민지와 함께 갈 수 없었다. 결혼식 날, 지은은 혼자 고향으로 갔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훈이도 피해봐. 신부 집안이 알면 어떻게 해? 지은은 참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결혼식 후 지훈이 지은을 데리고 나와 말했다. 누나,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나 때문에라도. 지은은 정상? 그게 뭔데? 라고 반박했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대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는 내가 강해지고 있어 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민지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돈 지원 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내가 독립해야 해 라고 결심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를 보며 미안했다. 내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고생해.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은 커졌다. 사회활동가인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민지를 놓아줘. 내가 민지를 망치고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어머니는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 전화를 끊었다. 그날 지은과 민지는 큰 싸움을 했다. 지은이 언니 가족도 반대하는데 왜 계속해? 라고 하자 민지는 너도 포기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다. 다음 날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사랑 vs 가족, 뭐가 더 중요할까?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동료들이 지은을 따돌렸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퇴근했다. 집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같이 LGBT 커뮤니티 모임 가볼까? 거기서 힘 얻을 수 있어. 지은은 처음으로 동의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이 나도 가족 버리고 선택했어.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모임 후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지은아, 내가 그런 모임 간대? 미쳤어? 누군가 고자질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찾아가 소리쳤다. 내 딸을 망치지 마. 민지는 아주머니, 지은이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그날 지은은 어머니를 쫓아가 엄마,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며 쓰러졌다.
지은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내가 헤어지면 나아질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어머니의 입원 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됐다.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다. 아버지는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지훈은 누나, 이제 그만해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잠시 떨어져 있을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지은아,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아니, 가족 때문이야. 그들은 일시적으로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원룸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며 구직을 계속했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힘들었다. 옛 동료가 민지 씨, 지은 씨랑 헤어졌대 라고 물었다. 민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쌓였다. 지은이가 나를 포기하나 어느 날 민지는 옛 연인과 만났다. 대학 때 헤어진 수연이었다. 수연은 민지야, 아직도 힘들어? 같이 살자 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며 거절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이해 못해? 저 사랑해요.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거야. 지은은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퇴원 후 가족이 지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좋은 집안이야. 결혼해. 지은은 만나봤지만 관심 없었다. 남자는 지은 씨, 소문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 자리를 떴다. 그 소식을 들은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너 소개팅 갔어? 나 배신하는 거야. 지은은 강제로 갔어. 안 좋아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지. 그들은 크게 싸웠다. 민지는 그럼 끝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안 돼 라고 붙잡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불행했다.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회사에서 실수 연발로 경고를 받았다. 친구 혜진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정상? 내가 뭘 알아? 라고 반박하며 친구를 잃었다. 사회의 정연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지은은 LGBT 모임에서 다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사람이 배신당했지만 다시 시작했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민지를 생각했다. 언니를 잃을 수 없어.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은 사랑해. 가족 포기할게. 민지는 울며 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지야, 그만해. 민지는 엄마, 저 선택할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 라고 울었다. 재결합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새 아파트를 구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지만 무시하려 노력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 아냐? 지은은 아팠지만 민지와의 삶을 선택했다.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여기서라면 괜찮아. 지은도 회사에서 솔직해지기로 했다. 상사에게 저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했다. 상사는 문제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변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례가 나왔다. 지은은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라고 걱정했다. 민지는 싸워야 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자 민지는 나 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점점 가족을 그리워했다. 크리스마스에 고향에 가봤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돌아오지 마.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화해하려 했다. 아버지를 만나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시간 줘 라고 대답했다.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지은도 동생 지훈에게 연락했다. 오빠, 미안해, 지훈은 누나, 이해하려 해 라고 말했다. 천천히 변화가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우울증에 걸렸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지은을 상담소에 데려갔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블로그에 이야기를 썼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랑을 숨겼지만 이제 나 자신을 안아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강연을 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이 재발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용서해줘.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민지야, 지은 씨 데려와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 직장, 가족의 일부. 지은은 이 사랑이 가치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